회사 자체가 굉장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게 일단은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에서 버티고 살아남았어요. 오히려 반도체랑 이런 화학 업체들이랑 가격 비교했을 때는 저는 화학 업체가 가격적으로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학주 중에 뭐 투자해야 되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화학주 딱 한 종목만 얘기할까요? 아니 두 종목 얘기할까요? 두 종목이면 좋죠. 그럼 두 종목 얘기할게요. 네. 아니 화학주 그래서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되는데 화학주 그럼 뭐 종목을 뭘 해야 되는지 이것도 당장 사실한 얘기 아니고요. 네. 매수매도 권유 추천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죠. 네. 지금 김지훈 대표님이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시는데 이거 했다고 투자하고 조금 이렇게 일순간적으로 이렇게 변동했다고 그거 김지훈 대표님 탓하면 아이고 보지 말죠. 그러니까 좀 진짜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얘기하면 안 보셨으면 좋겠고 그 공부해보세요. 공부해볼 만 가치가 있는 기업만 소개해드린 거.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또 대주전자재로 얘기하니까 대주전자재로 또 네가 사놓고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는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두 가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 회사도 구조적으로 성장합니다. 근데 약간 그룹사는 조금 막 그렇게 그룹사 자체가 막 엄청 좋은 그룹사 측면은 아닌데 회사 자체가 굉장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게 일단은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에서 버티고 살아남았어요.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효성첨단 소재. 효성첨단 소재 진짜 재미난 게 효성첨단 소재의 본업은 뭐죠? 타이어 코드거든요. 타이어 코드 압도적인 글로벌 1등이에요. 이 PET 타이어 코드. 타이어요? 네, 타이어 코드. 타이어 코드가 그러니까 타이어에 들어가는 이렇게 아주 가느다란 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어의 안정성이나 내구성이나 강도를 강하게 하는 보강제 같은 거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타이어 코드가 이 PET, 그러니까 이게 소재예요, 소재. 이 PET 소재로 들어가는 타이어 코드 시장 점유율 1등이거든요. 네. 근데 타이어 코드는 전기차 타이어에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전기차 같은 경우는 순간적인 가속도 있지만 무겁거든요. 그래서 타이어 코드가 많이 들어가요. 마모가 너무 심해요. 정확히 아시네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기존 타이어, 기존 휘발유 그 내연차보다 얼마가 더 들어가냐? 최소 20에서 30%가 더 들어가요. 네. 와. 네. 그냥 기본적으로 더 써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Q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당연히 비싸겠죠. 더 비싸요. 이것도 P가 가격이 20에서 30%가 더 비싸요. P와 Q가 동시에 진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타이어 코드, 이 타이어 코드도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또 증설을 해놨어요. 화학업체. 이 효성첨단 소재가 하는 타이어 코드도 일종의 화학이에요. 큰 바운더리를 보면. 근데 증설을 엄청나게 늘려놨는데, 지들끼리 증설을 늘려놨다가 못 버티고 지금 도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2등부터 7등까지 업체가 더 이상 증설을 못해요. 공급을 더 못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어 코드가 반등이 나오고 시작하고 있어요. 바닥 밑에 지하실 갔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가격 반등이. 근데 전기차 타이어 코드는 비싸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기차 타이어 코드는 일반 휘발유 타이어 코드보다 기술 진입 장벽이 있어요. 이것도 효성첨단 소재가 제일 잘해요. 중국 업체들보다. 그래서 가격도 비싸게 받는데 물량도 늘어나요. 둘 다 늘어나네요. 네, 둘 다 P와 Q가 동시에 늘어나는 최적의 상황이에요. 근데 재미난 건 유럽의 업체들, 유럽의 타이어 업체들, 그 다음에 국내 타이어 업체들이 당연히 글로벌 점유율 1등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성첨단 소재의 타이어 코드를 굉장히 선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물량이 확보되면서 가격과 물량이 전기차라는 수요 때문에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알아서 중국 업체들 중에 소위 말하는 떨어지는 업체들이 알아서 치킨 게임에서 떨어져 나간 거고. 그래서 이 본업인 타이어 코드가 살아나고 있는데 효성첨단 소재는 아까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았다는 거는 타이어 코드보다 강력한 건 이 탄소섬유예요. 탄소섬유 다른 대기업도 하다가 기법하고 나갔어요. 끝까지 버텨가지고 탄소섬유 했는데 이 탄소섬유를 몇 천억씩 계속 적자를 내다가 원래는 올해 흑자 전환할 거로 봤는데 이미 작년에 흑자 전환했어요. 근데 이 탄소섬유가 또 마진이 좋아요. 지금 이 타이어 코드 마진은 10%가 안 되거든요. 한 8%대 나오는데 이 탄소섬유는 20% 마진이 나와요. 근데 이제 흑자 전환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탄소섬유 비중이 20%도 안 되는데
20% 마진 나오니까 여기서 매출 비중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체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탄소섬유도 결국은 또 이거 캐펙스 투자거든요. 근데 탄소섬유가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는 이 태양광에 들어가는 그 폴리실리콘 인고 성장로의 단열재 소재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단열재 소재로 원래 쓰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세라믹이거든요. 근데 세라믹보다 이게 세라믹 같은 경우는 교체를 자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품질이나 내구성이나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세라믹 같은 경우는 가격은 싼데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고, 탄소섬유는 가격은 비싼데 자주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탄소섬유의 원재료로 쓰이는 게 AN이라고 해서 아크릴로 니트릴이거든요. 아크릴로 니트릴 원자재 가격이 빠졌어요. 그래서 탄소섬유의 유일한 단점이 비싸다는 거였는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탄소섬유 가격 경쟁력까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에 있는 태양광 업체들이 기존 쓰던 세라믹에서 대거 탄소섬유로 바꿔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효성첨단 소재의 탄소섬유가 중국 태양광 업체에 막 납품을 신규로 뚫어서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탄소섬유가 원래 앞으로 미친 듯이 폭풍 성장하는 산업이고, 탄소섬유가 적자에다가 실제 매출도 발생 안 했는데 정부에서 수소경제 띄울까 해서 수소경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소경제의 가장 핵심 핵심 원소재로 쓰이는 게 탄소섬유거든요. 왜냐면 수소의 그 대형 압력 용기랑 이 튜브 트레일러가 그 겉에 그거를 다 탄소섬유 소재로 쓰거든요. 탄소섬유의 사실 끝판왕은 비행기 소재, 항공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효성이 못 만들었는데 그건 다 일본 거 쓰는데, 효성 첨단 소재가 이제 비행기로 들어가는 항공용 탄소섬유도 T1000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국내 항공기 이 일본 거를 대체하는 수요가 있을 거고, 문제는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 탄소섬유 관련돼서 이 매출 비중도 낮았고 영업이익 비중도 낮았는데 그게 비중이 커지는 거고, 탄소섬유 쓰이는 게 기대를 안 했던 태양광 쪽에서 엄청 수요가 생기면서 탄소섬유 지금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정부에서 이제 수소 한다고 해서 그 기대감으로 올라서 사실 주가가 거의 88만 원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완전 뭐 3분의 1토막 나와서 30만 원 후반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수소액이 스물스물 나오고 실제 이 회사가 매출이 잘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익이 뒷받침이 되니까 화학업종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얘기는 다 맞물리면서 이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탄소섬유가 사실은 이 캐펙스 투자를 원래는 내년에 이제 15,000톤 늘리고 내후년에 이제 뭐 28,000톤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이 생각보다 태양광에서도 터지고 지금 그 기타 항공 외에 뭐 소위 말하는 고급 자전거에도 탄소섬유가 쓰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 관련돼서 다시 이슈가 나면서 수소 튜브 트레일러나 항공기나 여타 산업용 소재에 이 탄소섬유가 점점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넘게 그 증설하겠다는 걸 앞당겼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에 지금 이 일본 경쟁사랑 막 경쟁하듯이 캐펙스 증설에 대한 계속 막 이슈가 나와요, 전주에. 그리고 전주에 이 탄소섬유 단지를 또 만들었어요. 그 포항이나 이런 데 새만금에 이 2차전지 배터리 단지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정부에서 이 실제 탄소섬유를 밀어주고 지금 이 영업이익이 탄소섬유로만 매년 2배씩 지금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타이어코도 너무 잘하고 있고, 타이어코도 전기차 때문에 당연히 PRQ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고, 탄소섬유 잘하고 있는데 캐펙스를 1년이나 앞당겨서 할 정도로 좋아지고 있어서 이 본업도 잘하고 신선장 동력도 잘하는데 이제 앞으로 정부 모멘텀까지 앞으로 붙어줄 거기 때문에 효성첨단 소재는 이제 탄소섬유 가치가 엄청나게 이 회사에 많이 커질 거라고 보고, 매출과 이익에서 아직 30%도 안 되니까 이게 40% 60% 가면 그게 분명히 전 주가에 반영될 걸 보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효성첨단 소재도 최근에 지금 바닥권에서는 많이 올라왔는데 수급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탄소섬유 기대감만 갖고 있으면 이 회사가 좋다고 말을 못 하는데 본업인 타이어 코드를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배당도 잘 줘요. 네, 배당도 줘요. 배당도 많이 줍니다. 이 회사 보시면 최근에 기관 쪽에서 좀 사다가 좀 단기적으로 확실히 올라오니까 기관은 팔고 있고요. 확실하게 탄소섬유가 턴어라운드 됐다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실적 보시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역성장이 나오다가 내년에 이제 3,800억대, 4,200억대까지 늘어나고요.
아마 매출도 이제 2025년 기준 4조까지 회복되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탄소섬유 캐펙스를 1년 앞당겨서 증설하잖아요. 그게 지금 실적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아마 매출과 이익이 요 증설하는 그 캐펙스 투자에 대한 게 실적에 반영되면 최소 매출과 이익 모두 20% 이상 성장할 걸로 보고 있어요. 네. 아, 네. 네. 그리고 PER 기준으로 지금 화학 업체들 아까 그 실적 안 나오는데 지금 바닥권에서 돌아온 턴어라운드 한다고 하는 뭐 하나솔루션이 롯데케미칼이 한솔케미칼 그다음 금호석유화학 다 지금 PER 기준으로 뭐 15배 막 이렇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13배, 내년에 10배까지 떨어지니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아, 네. 네.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 네, 화학 업종에서 좋아 보이는 기업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효성 TNC인데요. 또 효성이네요. 네. 이것도 효성 TNC인데 스판덱스거든요. 스판덱스 관련돼서 이제 사실 재고를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는데 재고가 지금 급격하게 줄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중국 똑같아요. 아까 탄소섬유처럼 중국 업체들이 지금 가격이 막 이제 스판덱스 가격이 떨어지니까 공급을 막 급격하게 늘리지 못하고 스판덱스 중국 이 리오프닝 그 내수가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으니까 중국 업체들이 약간 좀 알아서 좀 도태가 됐어요. 많이 도태가 돼가지고 공급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 버틴 효성 TNC가 그 1등이에요. 효성 TNC가 스판덱스도 이거 1등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업체가 도태된 물량을 효성 TNC가 지금 다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성 TNC가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주가에 전혀 없는데 이 중국에 대한 기대감만 조금만 반영되면 Q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걸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스판덱스 원재료가 PTMG라고 하는 폴리테트라 메틸렌 글리콜이라는 이 PTMG 원재료가 가격이 또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빠지니까 효성 TNC가 파는 스판덱스 스프레드라고 하죠. 판매 가격이랑 판매 가격은 또 오히려 올리는 추세거든요. 원재료 가격은 빠지니까 스프레드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프레드 구조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 경쟁사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석탄 베이스로 이 원재료를 만들거든요. 석탄 기반의 아세틸렌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석탄 관련된 원재료 이 아세틸렌 가격은 오히려 또 빠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판가를 못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사는 판가는 못 올리고 원재료 가격은 오르는 상황이고 효성 TNC는 효성 TNC의 이 원재료인 스판덱스 원재료 폴리테트라 메틸렌 글리콜 PTMG 원재료 가격은 빠지는데 판가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 P 상황이 좋은 상황이고 글로벌 스판덱스가 그래도 이게 스판덱스 시장이 지금 연평균 7.3% 정도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효성 TNC가 중국만 보는 건 아니에요. 인도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인도는 시장 점유율 60%래요. 아, 효성 TNC가 어마어마하죠. 인도는 시장 점유율 60%래요. 60%. 네. 그래서 얘네도 지금 증설을 해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15,000톤에서 38,000톤까지 증설을 하니까 2배 넘게 증설하는 거잖아요. 그 증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효성 TNC가 최고가 막 90만 원 넘게 찍을 때 그때 한창 막 증설한다고 해서 효성 TNC 증설하고 막 중국 업체들 미친 듯이 증설해가지고 고점 찍고 박살 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증설 2년 동안 3년 동안 안 하다 이제 다시 증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클을 또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중국의 2등 업체들이 다 증설 지연하고 철회해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를 효성 TNC가 반사수혜를 받고 있다. 그리고 스판덱스 밸류체인 때문에 얘네도 이 자체 생산하겠다는 원재료. 배터리 업체만 원재료 아웃소싱 안 하고 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스판덱스 관련된 효성 TNC도 이 원재료의 자금률을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원재료 자금률 확대하면 어떤 측면이죠? 이익률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판덱스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화학 업종 중에 스판덱스 시장이 지금 가장 빠르게 업황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효성 TNC도 실적이 그럼 좋아져야 되는데 실적 보시면 4천억대에서 6천억대로 지금 늘어나고 2배, 50% 이상 늘어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순이익도 2,400억대, 3,500억. 그러니까 워낙 작년에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 대비 이게 기저 효과는 있는데 중요한 건 올해보다 내년에 이렇게 실적이 50%씩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이 매출은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일부 그 재고 정상화하는 과정이 지금 100%는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효성 TNC랑 효성 첨단 소재는 뭐 2차전지처럼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본업이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신규 성장 동력이 계속
추가가 되는 측면에서 오히려 반도체랑 이런 화학 업체들이랑 가격 비교했을 때는 저는 화학 업체가 가격적으로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비중이 6 아까 네. 말씀해 주신 거는 그리고 이제 소외된 업종 대표적으로 네. 화학 네. 거기 3 정도 3 정도. 네. 그리고 나머지 10은 현금 이 네. 정도. 항상 현금은 10에서 15 정도는. 네. 끝으로 네. 지금 이렇게 대략적인 섹터 포트폴리오를 좀 알려주셨는데 네. 한 1억 정도 네. 여윳돈 있으면 어떤 기업을 좀 담으실지 네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1억이면 네. 저는 일단 실리콘 응급제 3천만 원. 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제 네.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저는 아까 화학업체 화학업체 3천만 원. 그리고 원자재단에 지금 저는 여전히 포스코홀딩스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 3천만 원. 그럼 9천이죠. 10%. 현금 10%. 저는 양극재는 충분히 조정 올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지금 만약에 양극재를 담는다면 LG화학 뭐 한 1,000만 원 정도 담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네. 그 실리콘 응급제라고 하면은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대주전자 네네. 재료랑 네. 그다음에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로 네. 갈까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의 비중이 높아서 이 응극재 밸류보다는 양극재의 밸류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항상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화학은 뭐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저는 효성 TNC 반, 효성 첨단 소재 반반. 그렇게 하고요. 네. 원자재는 포스코홀딩스. 원자재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는 조금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네. 에코프로는 가는데 조정 나오면은 살 것 같아요. 지금은 안 살 것 같아요. 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 조정 나오면 살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대표님 항상 감사드리고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릴게요. 네. 2차 전지 많이 빠져가지고 굉장히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잘 버티신 것 같고요. 계속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할 것 같고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들이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긍정적인 이슈가 더 많이 앞으로도 나올 거라고 분명하게 예상이 되고요. 네. 생각보다 이런 그 회사의 본질적인 매출과 이익이 줄어드는지, 캐펙스 투자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금 조달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회사의 그 소위 말하는 회사랑 관련된 직접적인 연관된 회사의 본업인 가치에 스크래치가 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지 중국이랑 어떻대더라, 매크로가 어떻대더라,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진짜 좀 아직까지 성장률 자체가 꺾이진 않았습니다. 그 성장률에 대한 그 계속 그 체크, 밸류에이션 체크, 그것도 제가 계속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너무 좀 일회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2차 전지는 굉장히 앞으로 구조적으로 연평균 40%씩 성장하는 산업인데 이거에 대한 2차 전지 투자하는 거는 그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반도체 못지않은 반도체보다 더 커질 산업에 하면서 이 2차 전지 업계를 키우고 그 전체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약간 그런 소명의식도 좀 가지시면서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에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이 업계에 계신 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2차 전지 관련된 회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저희 경제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부하는 게 재밌으니까 이 공부하는 과정에 좀 재미를 많이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계속 공부하셔야 되고 계속 체크하시고 숫자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 숫자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도움을 많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절대 외부 변수에 흔들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응달 책방도 계속 많은 관심 훈훈한 지식들. 네. 응달 책방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검증된 분들만 나오시니까 이거 많이 보시면 한 번 보셔서 이해 안 되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리를 기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정리하고 기록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이렇게 물어보시면 또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일비 하지 말고 최소한 3년 정도는 네네 3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길게 보고 가자. 네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